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벌써요? 그럼요. 마무리해야 될 때가 다 왔습니다. 이제 사실 대통령을 중간에 파면하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니죠. 맞습니다. 근데 이걸 8년 사이에 우리가 2번이나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. 안타까운 네, 일이죠.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요. 그러니까 국민도 힘들어요. 맞습니다. 국민도 힘들어요. 너무 많은 걸 잃어요. 네. 그 사이에. 우리 에너지를 우리들 각자가 좀 더 행복해지는 쪽으로 서로 써야 되는데 서로 참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네. 모두가 지금 힘들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나는 그런 힘든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 예. 민주라는 말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그런다면은 이게 숙명이다. 네. 그러니까 이 민주국가, 이 아름다운 민주국가에서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이 민주국가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3D 업종이에요. 맨날 나가서 대모해야 되고. 공짜는 없어요. 네, 없어요. 그죠? 공짜 없어요. 예,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 살려면 민주공화국에 살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. 네, 일을 좀 해야 됩니다. 네. 중용에 그런 말이 있거든. 그 도야자 불가수율이야. 도라는 거는 일순간도 너에게서 떠날 수 없는 거다. 네. 주인 노릇은 떠날 수가 없어요. 그게. 그러니까 떠날 수 있다면 가을이 비도야. 그랬더니 그게 떠날 수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. 네. 사서 삼경에 뭔가 좋은 말이 다 있네요. 다 있어요. 다 있어요. 근데 이번에 그 어쨌든 응원봉을 들고 정말 좀 아름답더라고요. 네. 미안하지만 이뻐요. 예, 미안하지만 아름답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얘기했대요. 유럽의 그 소위 프랑스 이런 데서 왔던 사람들이 이 시위 장면을 보고 아니 왜 시위를 밤에 해? 시위는 낮에 파업하면서 하는 거야. 출근 안 하고. 출근 안 하고 하는 거지. 왜 퇴근 후에 하냐고.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. 우리는 있겠죠. 퇴근해서 한다 그랬더니 아니 그거 왜 퇴근해서 해?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퇴근해서 하잖아요. 심지어 밤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한 거예요. 근데 이 에너지 때문에 그 퇴근해서는 시위하지 않는 그 나라가 하지 못한 걸 우리는 하는 거죠. 그렇게 웰빙 해가지고는 민주주의도 하기 힘들어요. 빡세요 민주주의 하려면.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. 우리 도울 선생님 오늘 말씀 쭉 들으셨는데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학자로서 철학자로서 이제 중요한 어떤 일에 나서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이재명 의원께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.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개헌도 얘기하고 자꾸만 그 정치 모델을 뭐 유럽의 뭐 내각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운운하면서 이 바보 같은 소리들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뭐 헌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말 정의를 구현하고 평등을 구현하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정말 국민이 사랑하는 그 지도자로서 하여튼 바른 리더십을 한 번도 우리가 이 역사에서 해보질 못했어요. 얼마나 우리가 이 핍박을 받고 이 민중이 고통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왔고 해방 후에도 계속 이렇게 왔는데 국민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리더십을 네. 이 재임 기간 동안에 만드시면은 그게 아마 단군이 말한 홍익 인간의 네. 실천이 될 것이고 제세리와의 어떤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네. 믿습니다. 예. 그래야죠. 이제 끝으로 그 인사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도울 선생님 오늘 말씀하시면서 뭐 대학, 중령, 뭐 공작 다 나왔습니다. 근데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게 그 옛날 쓴 책에 지금 갖다 쓸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다는 게 우리 도울 선생님 책을 보다 보면 되게 놀래거든요, 제가. 최근에도 책 내신 게 이제 상식이라는 이 최근 상황에 대해서 소회를 쓰신 책도 있고요. 또 이제 옛날 분이시긴 한데 만해 한용운 선생에 대한 책도 2권짜리 내셨어요.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시사비평 유튜브만 보시지 말고요. 이 옛날 분들에 대해서 옛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일을 조명하는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의외로 깜짝 놀랄 만한 재미난 얘기가 많습니다. 네. 이 시청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.
이제 끝으로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 이제 그좀 힘든 일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께 네.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았어요? 네, 네.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이제 공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십몇 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. 그리고 이 공직자들의 한 일, 공무라고 하는 게 정말 하자면 끝이 없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. 그러니까 무한대로 많아요. 그런데 안 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. 하기로 해서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면요. 그 성과라고 하는 게 상상 이상이에요. 비교하면 성남시장 일은 호미 정도, 도지사 일을 하면 쟁기 정도. 근데 대한민국의 일을 하면 거의 트랙터 정도가 돼요. 잘하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겠어요.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는 무지하게 짧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정성으로 그 대통령 한 시간의 가치는 5,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잖아요. 5,200만의 우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예. 그 귀한 시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하면 정말 큰 변화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믿거든요.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유 뭐 정치 뭐 그놈이야. 요즘 그놈이야는 좀 많이 사라지긴 했더라고요. 워낙 아니라는 게 네.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.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 정말 충직한 일꾼을 뽑아서 일을 열심히 잘 시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다. 그렇죠. 그런 기대를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. 지금 비록 이제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이게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고통이 따라요. 그런데 위기 상황이 되면 우리 그 구성원들이 고통을 감내할 마음의 준비를 해요. 그래서 변화가 쉽습니다. 좀 걷어내야 되거든요. 새 걸 심으려면.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좋은 기회예요. 우리가 고통 겪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기회일 수 있는 거죠. 저도 옛날에는 희망을 가지면 좋겠어요. 공부를 맨날 하니까 그 나 나름대로 정당화가 되잖아요. 내 삶에 대해서. 그래서 정치 얘기나 내가 공부하는데 좀 방해되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. 이걸 거치고 나서 네. 내가 지식인으로서 정치를 모른다. 나는 상관없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. 그 순간에 그 양심에 가책이 오니까 네. 참여해야지. 뭔가 바른 발언을 해야지. 그래서 이번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. 정말 대변화의 시기고요. 정말 더 나은 희망 있는 세상을 정말 만들 수 있어요. 이번이 기회입니다. 자, 이게 오늘 두 분이 이제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. 저는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 기억에 나는 게 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공직선거에 계속 출마하는 이유가 휘두르고 싶은 권력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일할 권한이 필요해서 기회, 예. 나에게 공직이라는 것은 권력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. 그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. 저한테는. 그리고 그 권한으로 뭘 해서 누가 좋아하는 걸 보면 내가 행복하다. 되게 정치하는 사람은 되게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어야 정치에 적합하다고 저는 네. 평소에 늘 생각합니다. 이제 트랙터의 권한을 네. 예, 뭐 가지시면 일을 더 많이 하시겠죠. 네.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홈이나 쟁기보다는 트랙터가 좀 낫겠죠. 네,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오늘 특별 대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